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최근에 맨유의 레클리프 구단주가 BBC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자세하게 최근 맨유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임팩트가 컸던 문구는 맨유의 일부 선수들이 급여를 과지급받는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재정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 얘기면 좀 지루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중에서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만 조금 챙겨와 봤고요. 무거운 돈 얘기를 최대한 좀 가볍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유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요. 이 레클리프라는 구단주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명의 선수들을 유산 내지는 물려받은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5명의 선수가 누구냐면 오나나, 안토니, 카세미루, 호일룬, 산초입니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영입하는데 그리고 유지하는데 쓴 돈 대비 성과가 아쉬운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먼저 제이든 산초를 좀 똑 떼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이든 산초가 첼시에 가서 임대로 경기를 뛰고 있잖아요. 산초의 주급은 총 25만 파운드인데요. 그 중에 맨유가 15만 파운드, 첼시가 10만 파운드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맨유는 이 산초의 영입과 관련된 비용을 다 처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아직 1700만 파운드의 지출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700만 파운드면 결코 적은 지출이 아니고요. 우리 돈으로 약 320억 정도의 돈이고 320억이면 꽤 괜찮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급여에만 써도 엄청 큰 돈이고요. 게다가 비용 부담이 있는 다른 선수들도 한번 볼게요. 카세미루, 오나나, 안토니, 호일룬 이렇게 4명을 추가로 언급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급여도 급여지만 데려올 때 이적료 대비 회수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카세미루 데려올 때 7천만 유로로 데려왔고요. 1100억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22, 23 시즌 첫 시즌 정도는 카세미로가 잘해줬는데 지난 시즌은 아쉬웠고요. 이번 시즌 역시 저 정도 이적료 값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세미로는 주급이 35만 파운드, 6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주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실패에 가까운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오나나 5천만 유로 819억, 안토니 9,500만 유로 1,500억. 하지만 안토니는 맨유에서 적응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렵고 라리가의 베티스에서 그나마 컨디션을 되찾고 있습니다. 또 7,400만 유로 주고 데려온 호일룬 1,0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데려왔지만 이번 시즌 절대 주전 공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유가 1,000억 언저리 내지는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선수들은 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고요. 결국엔 이 선수들이 맨유에서도 잘해야 나중에 대팔 때도 어느 정도 비용 회수가 되는데 비용 회수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돈 얘기를 하게 되는 레클리프인데요. 이제 레클리프가 2023년 겨울쯤에 맨유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동구단주가 되었는데요. 레클리프가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0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고요. 만약에 이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올해 크리스마스쯤에 자금이 고갈될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맨유가 직원들 점심을 샌드위치로 대체한다. 또 여러 명을 해고하면서 구조조정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되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 그런 일들이 불가피했던 거죠. 3억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 절감 프로그램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맨유의 구단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직원을 당장 자른다고 해서 재정이 착착착착 해결될 리 없고요. 이 비용 절감 프로그램도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금액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돈이 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레클리프가 맨유에 왔을 때 7시즌 연속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7시즌 동안 운영비가 1억 파운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쓸데없는 분야의 비용들도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7시즌 동안 선수 급여 지출도 1억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맨유가 순위에 비해서는 급여를 되게 많이 주는 편이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면서
계속해서 돈이 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수익 증가분이 1억 파운드. 그러니까 운영비, 급여 지출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수익 증가분으로 제대로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1억 파운드는 약 1900억 정도로 아주 큰 손실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돈 나가는 구멍을 일단 래클리프가 자기 돈으로 메꾸면서 지금 맨유의 재정적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수를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겠죠. 그리고 이번 겨울에 뭐 마이누가 어디로 간다, 가르나초가 어디로 간다 이런 이적설들이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래클리프에게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런데 래클리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선수를 팔고 싶지는 않다. 일단은 선수를 파는 데서 해결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단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 지금 이제 맨유라는 조직이 워낙 비대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면서 이 조직을 되게 슬림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원들을 해고한다든지 점심 메뉴를 바꾼다든지 하면서 다방면에 비용을 줄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들도 있겠죠. 일단 챔피언스 리그 진출, 유로파 리그 진출 이거 두 가지를 래클리프가 말하더라고요.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을 때는 8천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 그러니까 한 1800억 정도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구단들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는 것도 4천만 파운드 정도의 플러스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규모 면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훨씬 더 큰 것들을 안겨다 주겠죠. 그리고 부가적인 수익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맨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적 시장에서 이득을 보는 것들, 고주급자들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공짜 선수인 뉴스에서 빅네임들이 좀 나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래클리프에게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불가피하다고 해요. 그래서 현지 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결정의 정확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뭐 테나흐를 유임했던 거라든지 특정 선수들을 영입할 때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엔 그 선수를 영입하는 것들은 디렉터들이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렉터를 잘 고용하는 건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작은 의사결정이 큰 재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에서 맨유가 손실을 만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는 미션 21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맨유가 여태까지 잉글랜드 1부 리그 우승을 20번 했습니다. 그리고 21번째 우승을 목표로 한다는 걸 미션 21 프로젝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목표는 2028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모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이번 시즌 맨유가 많이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래클리프는 일단 맨유의 부상 상황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림이 적응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아모림이 래시포드를 내치는 결정에 있어서도 래클리프가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래클리프는 위르겐 클롭이 리버풀에 와서 리버풀을 성공적으로 바꿨던 거, 또 아르테타가 아스날을 강팀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차례로 언급하면서 아모림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맨유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나빴구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제가 뭐 맨유의 속사정까지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래클리프의 인터뷰에만 빗대 봤을 때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가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낭만도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래클리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일단은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뉘앙스를 인터뷰에서 되게 풍겼던 것 같고요. 인터뷰 내용으로만 유추했을 때는 그래도 맨유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 실제로 성공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과 아주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고요. 성공 여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성적이 정말 더더욱 중요하다. 아모림의 어깨가 무겁고 지금 맨유의 선수단으로 어떻게든 온몸 비틀기를 해서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성적을 내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과연 맨유는 재정적인 문제, 성적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병가 재건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